주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그 경북이나 대구 지역은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고 저희가 섣불리 판단해서 조금 그 해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다소 그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대응에 동참하면서 모인 약 1,600억 원의 국민 성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의 상황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집단 감염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방역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 방역 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의 경우 신규 환자는 대구 62명, 경북 6명입니다. 대구의 경우 평균 500여 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던 일주일 전에 비해서 신규 환자 수가 최근 3일간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도 최근 3일간 신규 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분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일주일 전 약 2,000명대였던 대구 지역 자택 대기 환자 수가 지금은 약 400명대로 감소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경증 환자 9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구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 의료 관계자들의 노력,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의 결과이며 방역 당국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구로 지역 콜센터 방역 조치 상황과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추가적인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어제까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약 1,200여 개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도 개소를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초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콜센터의 규모가 큰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담원 3교대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것과 함께 교대 근무 등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 유지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방역대책 이행 과정에서 상담 대기 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급하지 않은 상담이나 민원 전화는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종정부청사 방역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청사 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부처 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연결 통로와 옥상 정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주 3회 실시하고 3월 13일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승차 검진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 이행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처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복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협의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청사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중앙행정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 지원과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원이 격리된 경우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98건 등 총 164건의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기 위해 별도의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구축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돌봄 봉사자분들이 기존의 시설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요양시설, 병원, 돌봄 필요 가정 등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먼 곳에서 흔쾌히 달려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콜센터와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고 그 외에 이제 그 재난 관련된 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내용들은 조만간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각종 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생계 쪽의 지원, 추가적인 지원이 뭐가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저희 쪽에서 저희 감염병 예방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각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그것을 중대본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이 확정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는 3월 10일 날 1363명을 각 지자체에 보내서 이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부로 71%를 검진을 했고 이 나머지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1% 검사 중에는 아직 양성 확진자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차 명단은 어제 3월 13일 날 병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신도 종사자 3,162명 그러니까 검진을 받지 않은 3,162명 명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신속히 검사를 받아서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